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최정호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기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입시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내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 우리 예비고1 학생들을 위해서 내신 체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가운데서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받아온 성적표를 확인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셨나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성적표와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성적표의 가장 다른 점은 평가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절대평가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상대평가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점수를 넘으면 일정 점수를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90점 이상 넘으면 모두가 A를 받는 중학교 평가 방식이 그러하죠. 반면에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대평가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학생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100명이 이 시험을 봤다라고 했을 때 일정 퍼센테이지 안에 드는 학생은 1등급, 그 밑에 학생들은 2등급,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크게 절대평가, 상대평가의 차이점은 등수를 나누느냐 아니냐, 이러한 차이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성적 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받아오는 성적 통지표에도 들어가는 정보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성적표를 보시면 석차 등급이 나오고 그 옆에 등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몇 퍼센트 안에 드는지에 따라서 석차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 중학교 성적표에 들어가지 않았던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라는 과목이 있고, 그리고 석차 등급은 1등급인데 왜 1등급이 됐냐면, 옆에 지금 수강자 수가 408명이었죠. 그러면 10%면 40.8명이고 보통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41등 안에 들어가면 5등급 체제에서는 성적표에 1등급이 찍힙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5등이었기 때문에 가뿐하게 1등급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9등급제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시험 본 학생 중에 4%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2등급이면 11%, 3등급이면 23%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1등급은 10%, 2등급은 34%, 3등급은 66% 안에 들어가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의 1, 2등급 학생들이 그냥 1등급으로 합쳐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3등급과 4등급 일부의 학생들이 합쳐져서 2등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내신이 1등급이 아니면 인서울을 하기 어렵나요? 현재 기준과 조금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종합 전형으로 우리가 대학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 평범한 일반고 기준으로 잡으면 주요 상위 15개 대학까지 있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내신이 2.5 기준으로 인문계 자연계 모두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바뀐 5등급제에서 생각을 해보면 1.6에서 내신 1.7, 1.8 이 정도 사이의 학생들이 주요 15개 대학 안쪽으로 종합전형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5등급제인 이 내신 체제 하에서 2등급과 3등급을 번갈아 가면서 받아서 앞자리가 2등급이다, 2점 몇 등급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주요 15개 대학 안으로 종합전형을 쓰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생부의 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삭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평가자들이 봤을 때 이 학교가 꽤 내신 성적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을 했던 학교인지 그렇지 않은 학교였는지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그 기존 성적표에 들어갔던 이 표준 편차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표준 편차라는 건 평균과 그 다음에 제일 잘 본 1등의 점수, 그 다음에 제일 못 본 꼴찌의 점수, 그 격차를 나타낸 게 표준 편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자들이 이 학생부를 마찬가지로 평가를 할 때 과목 평균만 보고서 이 학교가 내신 따기가 조금 수월한 학교였는지 아니면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신 평균이 높다라고 해서 이 학교 공부 많이 한 학생들이 몰려있구나, 평균이 낮다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논리적
허점이 있죠. 내신 시험이 쉬우면은 당연히 평균이 올라갈 수 있고 내신 시험이 어려우면 낮아질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표준 편차까지 버무려서 생각을 하면 이 학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되면 무엇이 중요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원점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2등급이 합쳐서 1등급이 되는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1등급을 받는 학생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보다 1등급의 원점수의 격차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100점부터 96점까지 원점수 학생들이 1등급이었다면 인원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온 학생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평가자들이 우리 아이의 성적표를 확인해서 평가를 할 때 같은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원점수 100점과 원점수 93점을 받은 그 1등급의 학생들을 똑같은 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냥 1등급을 받으면 되지 뭐 2등급을 받았으면 되지 뭐가 아니고 조금 더 높은 원점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점수 1점의 의미가 조금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꼼꼼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시험 볼 때 실수를 많이 한다든지 수행평가 제출일을 놓친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원점수 하락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수 단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과목명이 적혀 있고 옆에 가로치고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학점수예요. 일주일에 학생이 몇 학점을 들었느냐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 단위수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 명칭이 이제 생기부에 학점수로 용어가 좀 바꿔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점수의 의미가 조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학점수가 낮은 과목보다는 확실히 학점수가 높은 과목이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수시를 쓸 때 나중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 학점수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우리가 받은 이 등급과 학점수를 곱해요. 그래서 총 이수한 단위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학점수가 낮은 과목을 잘하고 높은 과목을 못한 학생보다는 그 반대 케이스의 학생이 전체 교과 성적 등급은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변화되는 내용은 A, B, C, D, E로 표현이 되는 성취도입니다. 보여드리는 자료와 같이 A, B, C 성취도로 나오는 과목이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융합 선택 과목으로 제한이 돼요. 이 과목 빼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모두 다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교과라고 불리는 예를 들어서 기하나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여기에 포함됐던 과목들의 등급도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상대평가랑 절대평가가 같이 기재가 되면 절대평가 등급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성취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재가 되죠. A 몇 퍼센트 줬는지 B 몇 퍼센트 줬는지 C 몇 퍼센트 받았는지 해서 쭉 가로치고 성취도 비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어 과목이 A, B, C, D, E 비율이 있는데 A 비율이 45.1%입니다. B 비율은 31.9%죠. 만약에 다른 학교의 국어 과목의 A 비율이 20%라고 생각을 해보면 A 비율이 낮은 학교를 평가자들이 조금은 더 선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국어 과목 말고 수학 과목도 보실 수가 있는데 A 비율이 국어 과목과 조금 대조가 되죠. 9.6%밖에 A를 주지 않았죠. 이렇게 되면 국어 과목에 비해 A 비율이 적구나. 그런데 여기서 A를 받았어? 오, 굉장히 잘한 친구구나 라고 학업 역량을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취도별 비율을 이해를 하실 때 기존에 우리가 성적표에 나왔던 A, B, C의 그 비율로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내신에서 표준편차가 사라진 이 시점에서는 학업 역량을 평가를 받는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가 됐다. 이런저런 여러 변화사항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바뀐 내신 체제 안에서 등급 따기는 조금 더 수월해진 거는 맞는데 여기에만 집중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등급보다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떠한 등수를 가지고 있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A 학교에서 전교 10등이 2.0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가 들어가서 전교 10등을 하면 이제 2.0이 아니겠죠? 1등급대가 분명히 나오겠죠? 그런데 그 등급이 올라갔다라고 해가지고 대학 레벨이 또 바뀌느냐? 작년에 전교 10등인 선배들이
있던 대학보다 우리 아이가 정규 10등인데 더 잘 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한 라인의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등급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등급 따는 건 이제 기본인 거고요. 그 등급을 넘어서 어떠한 원점수로 이 등급을 받았는지까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한 게 결국에 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 쉽게 말해서 동점자도 더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동점자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또 변별해야 되는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생기부 그리고 면접,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중요해질 수 있겠다. 학생부에 대한 평가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미리미리 내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걸 조금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학교와 다르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 체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바뀌는 것에 따라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대입을 생각을 할 때 다른 중요한 요소도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요소는 내신입니다. 이걸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생기부에 들어가는 활동을 가지고 내신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걸 명심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학년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시간을 투자해 주셔야 될 요소는 활동보다 내신이라는 걸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1학년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